BTV 뉴스 보도 이후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 신공항 기본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구의회가 제285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9건의 조례 동의안과 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합니다. 부산 지역에 13일부터 16일까지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19일 이후 정체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획보도 힘내CU. 오늘은 빵천동으로 불리는 수영구 남천동에서 순수 쌀로 만든 건강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베이커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BTV 뉴스 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 신공항 기본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 신공항 기본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항까지 접나 부산시 입장문 반발이란 BTV 뉴스 보도 이후 이틀 만입니다. 국토부는 주요 부적격 이유로 국가계약 입찰 공고의 공사기간 조건인 84개월 설계안을 어기고 2년 긴 108개월을 반영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입찰 조건을 못 맞췄지 않았습니까? 공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주처가 제시한 공기와 다르게 제출했기 때문에 발주처 요구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부적격하다라고 판정이 난 거고요. 국토부는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찰 조건에 대해선 아직 재검토 중이란 설명입니다. 새로운 입찰을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부산시도 공항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SNS를 통해 시는 84개월 설계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재입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신속한 재입찰과 일정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부산 시민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의회가 제285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19건의 조례 동의안을 심의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청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회 추경 예산은 4,495억 원으로 본 예산의 7%인 296억 원 증액된 안입니다. 재원이 투입될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로 25억 원, 새띠 삼봉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12억 원, 그리고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 건립비로 10억 원 등입니다. 이 밖에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서대신 4동과 남부민 2동, 동대신 1동에 1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의회는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도 심의합니다. 조례 동의안은 19건으로 치매 안심센터 운영 조례와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또 서구청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도 제출했습니다. 전체 조성 기금액이 775억 원으로 8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액 기금은 도시재생과 빈집정비, 그리고 5개 광고 발전 기금 등입니다. 한편 하명희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지만 보고가 늦어 2차 본회의로 연기됐습니다. 서구의회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2일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13일부터 16일까지 비 소식이 예보됐는데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장마 시작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체 전선은 19일 이후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2일 제주도에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장마입니다. 13일부터는 부산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1호 태풍 우디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국에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호 태풍 우디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부산은 13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어 14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14일 새벽부터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장마 시작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체전선은 17일 이후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머무를 전망입니다. 17일 이후 북쪽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물러나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면서 이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증기 유입 경로와 기압계 배치에 따라 예보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은 19일 이후 남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 23일과 25일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상공계와 지자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청사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 부산 통합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책의 주요 현장이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본부와 산하기관이 세종시와 수도권에 분산돼 있어 정책 수립과 실행 간 연계가 단절되고 신속한 행정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부산항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 신항 인근에 항만 물류와 해운 관련 핵심 부서를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점이 강서구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강서구로 오게 되면 거제, 창원, 마산 그리고 양산까지 김해까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덕신공항 나아가서 저희 강서구 내에는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해수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강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항을 끼고 있는 동구도 해수부 청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10일 낸 성명을 통해 해운과 항만 중심지인 북항에 해수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덕 신공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가 계획돼 있고 부산역과 맞닿아 있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부산 항만공사가 있는 중구와 해양 클러스터 지구가 조성돼 있는 영도구, 남구 문현 혁신도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상공회에서도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 육성 정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내 해수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2025 유엔 참전국 후손 교류 캠프에 참가한 13개국 110명의 후손들이 지난 11일 부산 남구 유엔 평화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전시실 관람과 함께 장진호 전투 당시의 기록을 담은 35mm 복원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윌리엄 라마딜츠와 윌리 서머스 시니어의 후손인 데럴 딜츠는 조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 육군 현역 장교로서 캠프 험프리스에서 복무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소회도 전했습니다. 부산 수영구는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순환 나눔 장터 수변공원 에코 패밀리마켓을 운영합니다. 장소는 밀락수변공원 3번에서 4번 게이트 구간으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40팀이 부스를 차리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과 수공예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운영 기간 중 7월 19일과 8월 23일은 어린이 벼룩시장 피터팬의 보물섬 마켓으로 운영됩니다. 부산 지역 고용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숙작 속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른데요. 지역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부산 지역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9%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71만 6천 명으로 3만 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와 장노년 일자리인 사회 서비스업 취업률이 오르면서 고용률이 개선된 겁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고용률 63.8%에 미치지 못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7만 4천 명에서 지난달 8만 1천 명으로 7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23만 6천 명에서 지난달 21만 1천 명으로 2만 5천 명, 10.4% 감소했습니다. 부산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000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6만 1,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1, 2월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달 동안에만 1,400명에게 폐업 공제금 197억 원이 지급돼 전년 동월 대비 46.9% 급증했습니다. 부산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해 강화 주민들은 수면방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방송 중단을 지시한 이후 귀신 소리와 같은 기괴한 소음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화군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접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귀신 울음소리,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기괴한 소음이 밤낮 없이 울려 퍼집니다. 강화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소음 피해는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주민들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송해면의 한 캠핑장은 결국 철거를 결정했고 인근 숙박업소들도 영업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어떤 손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 못 자고 다시 못 올 때라고 하는 손님도 있고 진짜 팔고 나가고 싶어도 저것 때문에 누가 사갖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애만 끓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강화 주민들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방송을 멈추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대북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제적 결단을 촉구해 왔는데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이런 요구가 현실화된 겁니다. 실제 우리 군이 방송을 중단한 11일 밤 기괴한 소음은 거의 사라졌고 일부 지역에선 음악 방송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제 밤에도 제가 10시에 잤는데 계속 그 방송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아침에 좀 음악 소리가 좀 나다가요. 한 5분 동안 나다가 지금 상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군도 정부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우리 군도
정부와 국회를 찾아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제야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강화군은 아울러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소음방송 피해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연입니다. 부산 남천동의 별명, 바로 빵천동입니다. 골목골목 수십 곳의 빵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빵을 찾아 한 베이커리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안리에서 빵집을 25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연수입니다. 저희 빵집은 정통 베이커리라서 정말 도너츠, 팥빵에서부터 홀케이크까지 종류가 한 300가지 종류 됩니다. 밀가루빵은 이제 부드러움이 제일 강점이라고 그러면 저희 쌀빵은 이 쫀득함과 식감이 그게 제일 강점입니다. 저희들은 1% 밀가루도 사용하지 않고 100% 다 쌀로만 빵을 만들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찾는 트렌드에 제일 잘 맞는 빵이고요. 또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 가게를 많이 찾으십니다. 25년 전에는 이 쌀빵이라는 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류 중에 한 부류였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 미분을 가지고 와서 정말 진짜 많은 실패도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버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 밀가루를 못 드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100% 쌀로 만든 빵은 밀가루를 소화하기 힘든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건강한 비건 빵의 대표주자 귀리 건강빵과 현미 파식빵은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현미 파식빵은 저희가 직접 팥소를 만들어서 직접 끓여서 안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건강한 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재료, 그리고 저희 국산 재료 그런 것만 고집하고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빵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준 단골 손님들 덕입니다. 저희는 25년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년째 단골 손님들이 거의 50% 이상이 넘으십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기본 고객님들이 50%대가 넘는다는 것은 제가 이거 운영하면서 제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밀가루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처럼 다이어트 하느라 밀가루를 안 먹는 게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었는데 여기 있는 빵이 밀가루가 들어간 게 단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뭐 일반 쌀로 만든 빵집 보면은 뭐 식빵이나 되게 단순한 빵들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뭐 크림 든 것도 있고 달달한 것도 있고 되게 일반 그냥 밀가루라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실제로 맛도 그냥 밀가루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좀 더 쫄깃쫄깃한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빵천동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해온 지난 25년. 믿고 찾아오신 손님들을 위해 건강하고 맛 좋은 빵을 연구해온 김연수 대표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사람이 제일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5년 동안 오시는 단골 손님들, 그리고 저랑 같이 손 맞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이 모든 게 제일 큰 재산이고 다 같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빵집을 만드는 게 제일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경찰관의 지시에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한 시민의 도움으로 덜미가 잡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시민은 전역 후 경찰관을 꿈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음주 의심 차량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사거리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합니다. 멈추세요란 경찰의 경고도 무시하고 음주 의심 차량은 계속해서 속도를 더 높이고 달립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 계속 추격하면서 좀 정차해라, 세워라, 불응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도주를 하더라고요. 추격전이 길어지고 중앙선 침범에 신호도 무시하고 좌회전하자 음주 의심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순찰차 앞에 나타난 오토바이. 순찰 차량을 앞서 나갑니다. 처음에 그 신고자가 오토바이인지는 몰랐고요. 따라가길래 그 사람들이 신고자이지 않을까. 차량을 발견했나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해서 그때부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며 순찰차를 안내하고 곧이어 음주 의심 차량을 찾아냅니다. 음주운전자를 놓쳤을 때 친구가 그 음주운전자 차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동부산에서. 그 친구가 이제 위치 설명을 해줬고 제가 경찰차 앞에 가서 저를 따라오라고 이제 손짓을 하며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음주 추격을 돕던 20대 신고자 A씨와 B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4km 추격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난폭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